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가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국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 공구 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좋은 말씀 해주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구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기반 산업입니다. 공구는 우리가 영어로 툴이라고 하죠. 툴이 좋아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내 공구 산업은 지금 그 통계를 보니까 일반 공구는 우리가 수출을 하고 첨단 공구는 수입을 해오는 그 형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공구도 지금 그 수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것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현실에서 첨단 공구의 그 개발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예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조업 뿌리가 되는 공구 산업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 높은 공구 산업은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이 육성 방안을 빨리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공구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을 하는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국내 공구 산업에 대한 현실을 잘 반영하여 공구 산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홍의락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권인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야당 의원이라고, 권인희 의원님은 야당이 필요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야당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를 이름을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안효대 의원님, 또 정영철 의원, 김세영 의원님 너무 고맙고요. 한지연 차관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또 대구에서 김현창 부시장님 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사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사실 대구 내려가서 제가 그 사장님들 만나 뵙고 서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대구가 사실은 성장 엔진을 찾자면 공구 산업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원이 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이지만 사실 대구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직도 대구 시민들은 별로 저를 좋아하시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뻗쳐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IT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하이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건강이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그 머리는 쓸모가 없고 그 머리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공구 산업을 제대로 투자하고 키우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산업이 IT든 뭐든 BT든 온갖 곳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RT와 연결되고 요새는 ICT 그러는데 정말 공구 산업을 잘 육성하면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들 그 IT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될 수 있을 때 그렇게 연결해서 그야말로 정밀 공구, 절삭 공구 쪽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해가면 대구의 성장 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공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략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기계공학부
고성림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공구 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 발제를 맡은 건국대학교의 고성림 교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오늘 아주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이상을 공구업계에서 기업에서 특별히 또 대구에서 한 10년 공구 회사에서 있고 또 20년 이상을 학교에서 공구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우리 권인희 의원님과 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되겠구나, 이제까지 바라던 것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발견하고 오늘 아주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참 흐뭇한 날이고 아마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한 그런 모습이 또 우리나라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구라고 하면 오늘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작에 필요한 그리고 측정에 필요한 도구가 툴인데 실제로 보면 그 안에는 절삭공구, 전동공구, 수공구, 측정 이런 조립공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까지 계속 말씀이 나온 대로 공구산업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소모성으로서 모든 산업에 공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핵심 기반 산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구의 종류는 세계적으로 10만 종, 국내에만 해도 7만 종에 해당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그런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입니다. 이번 정권과 함께 맞물려서 이 중소기업의 진흥과 함께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중소기업형이고 또 핵심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기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기술 축적에 시간이 걸리는 노하우 산업이다. 그리고 또 소재 기반을 중심으로 한 소재 부품 산업이다 하는 것이 기술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좀 이따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75% 이상을 수출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양을 그 고부가 가치 공구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전후방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이런 수요 계층이 다양한 산업이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약 75%에 해당되는 수출 유망 산업이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요약을 하면 공구 산업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핵심 기술로 있고 이 핵심 기술이 전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야말로 툴 산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의 기반 산업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구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11년 기준으로 해서 약 978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97조에 해당되는 그런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약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12위며 약 23억 달러, 약 2조 3천억에 해당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세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독일, 미국, 중국, 일본이 전체의 약 40%를 점유하고 그중에서 절삭공구 시장이 약 60%다 하는 것이 이 시장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산업을 보면 절삭공구 산업이 특별히 이 공작 기계가 고속 가공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속 가공에 맞춘 절삭공구의 개발이 필수적이고 또 그와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작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 산업, 특히 주력 산업이 되는 자동차, 기계, 우주, 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방위 산업에 다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현황으로 보면 현재 생산량으로 볼 때는 약 3조 2천억 그리고 그 중에서 약 75%를 수출하는 수출 집약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약 1조 3천억이라는 수입을 또 하는 수입 의존적인 또 산업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육성 방안을 보면 이와 같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의 확보 그리고 수출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기는 고효율 기술 지방 난삭제 공구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소재나 코팅 등 이 원천 신공정 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 생산 기반 산업 간의 연계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 시스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고부가 가치의 난삭제 공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이를 제작하기 위한 생산 라인에 적용을 해서 최적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저희들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건 현재 뭐 아주 일부입니다만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첨단 외국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신 대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전략 목표를 고부가 가치 핵심 원천 기술 확보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수요 산업과 연계를 해한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을 하겠다. 즉 시장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의 비전으로는 아시아 공구 산업의 핵심 국가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공구 관련 융복합 기술의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학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이 되어진 사업을 사업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출 고용 확대로 공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 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구 기술 관련해서 융복합 기술의 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R&D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공구 관련 기업들이 보유하지 못한 그런 인프라, 즉 장비나 테스트 베드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연계해서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로서는 기업과 기업의 클러스터, 또 산학연 전문가, 그리고 공구 소재 전문가, 제조기술 전문가, 툴링 전문가, 그리고 모든 내외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갖고 실제로 필요한 기술적이고 비즈니스적이고 정책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이 지원 서비스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사실 그걸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두 번째 과제로서는 산학연관의 공구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은 이와 같은 산업이 육성이 되고 활성화되는 데는 기업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술과 시장 창출을 하고 또 저희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인력 양성과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연구소에서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정부에서는 오늘과 같이 정책과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위해서 해외 네트워킹 정보 교류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갖고 이 정부가 타겟하고 있는 매출이나 고용 성장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관련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위해서 지금 기업 공동관을 구축하고 또 국내의 전시에 함께 참가함으로 인해 갖고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의 비즈니스 단계별 지원이 중요하다. 일관적인 지원이 아니고 일괄적인 거 아니고 단계별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 중심의 통합적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도 이 자동차나 우주항공 같은 주력 산업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그 시장을 확보를 하겠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까지 시장과 그리고 앞으로의 필요성과 시장에 대한 발전 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공구 산업의 기술 향상과 기업 지원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과 시장 개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공구 소재나 제조 분야의 R&D 그리고 각 기업의 규모에 따른 R&D 분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개발하고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성능과 시험 평가 지원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을 하고 또 현장 인력 재교육 또 신규 인력을 맞춤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센터와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함으로써 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시장에 있어서는 글로벌 OEM 발굴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또 전시회 등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공략을 하겠다 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공구 산업 관련 기술의 향상과 기업 지원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이러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그래서 국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김정태 원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주제는 첨단 공구산업 기술 고도화 전략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왜 첨단 공구 산업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 그리고 왜 시급하냐, 그리고 사업 목표 및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첨단 공구 산업에 대해서는 앞서 고 교수님께서 이제 공구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첨단 공구라고 하는 첨단을 넣기 때문에 또 다른 산업 특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어 말씀드린 대로 초경합금, 다이아몬드, 세라믹 등 초경질 재료, 서로 성질이 다른 소재들을 어떻게 잘 융합을 해서 만들 것이냐. 이를 통해 가지고 공구에 대한 목적에 맞는 형상 설계, 그리고 소재에 대한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신뢰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공구를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안 나오면 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서의 가공 정밀도와 가공 속도, 성능 등이 향상된 소재를 만드는 산업이다. 여기에 이제 밸류 체인으로는 공구 개발이 설계에서 소재 제조 개발, 그리고 품질 평가의 사업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첨단 공구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지금은 고연비, 에너지 환경 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소재가 자동차 에너지, 발전용 에너지, 조선 항공 등에서도 사용하는 소재가 예전 소재와 전혀 다른 소재로 가고 있습니다. 가공이 전혀 어려운 난삭제 소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초합금이랄지 고장력강,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복합 소재, 탄소 복합 소재 CFRP로 만들어서 연비 1리터로 가지고 100km로 가는 소재가 개발된 겁니다. 이런 소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꼭 첨단 소재가 첨단 공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바일이나 반도체 기기에서는 소형화 내지는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모색하고 있는 의료기기랄지 로봇,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들도 고정밀 부품이 나오고 소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데 필요한 공구가 바로 첨단 산업 공구다. 첨단 공구는 가공 생산성, 저희가 나쁜 공구를 이용하면은 1시간이면 가공할 것을 이틀에 걸려도 가공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공구에서 발생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된 제품에 대한 품질과 신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육성 방향은 앞서 고성림 교수님께서 잘 분석하신 스와트 분석에 대해 가지고 강점과 약점, 기회, 이런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 장표에 담았습니다. 강점과 기회 요인으로는 소모성 제품으로 꾸준한 수요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가공기술이나 생산기술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술 응용 기술은 탁월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손끝 기술로 극복하면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기 장표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육성 방향은 제품 개발이나 기술 개발 이슈, 그리고 수요 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반영한 첨단 코팅 기술이나 제조 기술, 그리고 소재 대체 및 재활용 기술, 친환경 가공 기술에 대한 난삭제 가공 공구를 개발하고 초정밀 가공 공구를 제조 기술과 코팅 쪽에서 커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순도 고품위 소재는 지금 텅스텐 수입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코발트 가격도 그 정도 되고. 그러면 그 소재를 계속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부러진 툴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리사이클을 한다든지 수입량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공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5년 후에는 세계 5대 공구 산업 강국으로 좀 진입하자 하는 것을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육성 범위는 공구 제조와 성능 평가, 생산 지원 이런 세 가지 축으로 해서 공구 제조에 관련해서는 소재 부분, 설계 가공 기술, 성능 평가는 평가 부분에 신뢰성과 성능을 같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고,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예로 육성 범위에 대한 제조 공정 관점에서 저희가 좀 기술 트리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술 트리를 저희가 확립을 했고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은 장표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 각 장마다에 대한 특징이 다 다르고 목표가 성정되어 있으니까 배포된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 기반 구축은 제품화 기반 구축과 기술 지원 사업으로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육성 전담 조직을 수립해 가지고 기술 지원 팩토리 등 기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된 공구와 설계 해석,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제작, 신뢰성 평가, 품질 인증 등을 기업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그러한 지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테스트 베드 및 장비 구축 운영은 공구 제조 공정 전주 기획을 쳐가지고 필요로 하는 설비를 약 한 40여 종 구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공 확산 산업 생태계 구축은 기술 사업화 지원과 기술 협력 및 마케팅 지원, 기술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기술 개발에서 기업 지원 서비스 융합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술 고도화 전략은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3C를 이제 이용합니다. 컴퍼니가 이제 우리 정부가 되고 경쟁국 컴퓨터 C, 그리고 고객, 이러한 커스터머, 이러한 3대 축에 대해 가지고 저희 우리나라의 현재 컴퍼니를 정부라고 본다면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고객 니즈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 니즈 파악한 것을 다 전량 다 수입해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제한된 자원 때문에. 그래서 파악된 니즈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선택을 해가지고 제한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하는, 그리고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같이 국제 공동 연구 개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경쟁국과 차별화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시장도 저희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도 같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으로 하면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자원이지만은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구 산업의 밸류 체인을 다시 활용한다면은 설계에서부터 소재 제조, 품질 평가, 사업화 과정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사업화하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설계에 또 반영을 하고 개발에 적용하고
품질 평가 과정에 또 부족한 내용들을 더 보완하는 이러한 순환 사이클로 가지고 고도화 전략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소요 예산 및 기대 효과입니다. 소요 예산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국비 675억 약 69%는 장비 구입, 건축,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방비는 장비 구입 및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지원을 해서 이러한 공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산업적인 기대 효과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 공구 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 확대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자립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5%로 그리고 5대 공구 산업 국가로 진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기대 효과로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한 3,500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액이 1,600억 원, 고용 창출, 지금 가장 시급한 고용 창출 부분에 한 3,600여 명 이상 고용 창출이 신규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계시는 최용식 이사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공구 산업이 참 어려운 산업입니다. 주위에서 잘 모릅니다. 또 흔히 우리 공구하면은 뭐 톱, 망치, 프라이어, 뭐 벤치 이 정도로 아마 인식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희 공구는 최첨단 산업의 도구입니다. 저희 공구업계에는 정부의 지원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형 뭐 이런 뭐 자동차 이런 쪽에는 상당히 정부의 지원이 많습니다만 공구 쪽에는 우리 R&D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수성가해서 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를 수출을 합니다. 생산에. 저희 공구 수준이 저는 뭐 조금 높이 올려가지고 한 90%, 세계 수준에 한 90% 정도 간다고. 작년에 저희가 우리가 지금 총 생산액이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수출이 한 21억 달러였습니다. 내수가 2조 2천억이었습니다. 무역 수지가 9억 2,400만 불입니다. 저희 공구 산업은 조금만 정부에서 쳐주면은 무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동남아 쪽 이런데 또 중국도 많이 가봅니다. 중국 사람들 동남아 쪽에서 한국 공구를 좀 수입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면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구업계의 가장 어려움이 우리 국내에서 원자재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 다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저희가 수출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옛날에 대구택 지금 대한중석에 우리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중석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쉬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그 공구의 원자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략 물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 사이에 한 10배 이상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10배가 이상을 올라갔습니다. 뭐 코발트도 여러분 이제 뭐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코발트 같은 경우도 전략 품목입니다. 전쟁이 나면 아주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전쟁이 안 나면 조금 떨어지고 그런 쪽인데 저희 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뭐 포스코도 있고 뭐 원자재 만드는 여러 메이커들이 있습니다만은 원자재 쪽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한다는 게 우리 가격 경쟁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전문 인력이 저희가 없습니다. 학교가 요즘 금형 쪽은 뭐 금형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공구 쪽은 어느 나라에 우리 전체 어느 대학이나 전문 대학에도
공급과가 없습니다. 인력을 좀 배출을 하게 되면은 저희 공구 산업은 진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머리도 좋지만 손재주도 좋거든요. 우리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만 좀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은 저희 공구업계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하실 분은 두산중공업의 박병환 상무님께서 공구 산업의 수요자 입장에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산중공업에서 34년간 터빈 발전기 그다음에 원자로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도 근무 중이고요. 저는 공구를 이제 엔드 유저 측에서 사용하는 측면에서 좀 현실성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두산중공업은 해마다 저희가 공구를 100억을 사용합니다. 예산을 100억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정말 80년도에는 거의 저희가 거의 90%를 수입해 툴로 썼고요. 현재의 작년도 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 예산 100억 중에서 저희들이 아직도 60%인 60억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 공구라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도 발제를 하실 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만드는 터빈의 로터라든지 가스터빈의 로터라든지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재질 자체가 다 울트라 스포 이렇게 이제 선유화되면서 이제 내열강들이 많이 썼어요. 인코넬, 모넬 아주 이런 난삭제입니다. 거의 가공이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절삭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효율성 있는 툴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저희들도 대구텍도 있고 다 이스카로 넘어갔죠. 그다음에 양지원, OSG 다 이렇게 컨택을 해보면 정말 저희들 니즈를 따라온 적이 없었어요. 결국은 저희들이 공구를 사고자 하는 것은 다들 수입상인 에이전트를 불러서 과거에 비디아, 발터, 캐나메탈 이런 쪽으로 이제 세코 이렇게 해서 국내 세외 이제 공용 기업인 그런 쪽에서 수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초용 공구에 대해서 로 머티리얼 자체에 대해서 오랜 세월 만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분별 우수성도 높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밀하게 그걸 가공을 하는 측면에서의 니즈를 맞추어서 툴 자체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근한 예로 하이스로 공구를 로터를 하나 가공을 하게 되면 약 4개월 걸립니다. 근데 초용 공구로 수입한 것 잘 된 것으로 저희들이 가공을 하게 되면 약 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거의 2배의 생산성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싸게 주더라도 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로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개 가공을 하는데 4개월이 걸리지만 툴의 형상이 저희들은 일반 형상이 아니고 스페셜한 형상입니다. 툴의 모양이 제품의 품질을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의 공차가 제로 공차고 저희들 로터도 공차가 제로 공차입니다. 그래서 그 제로 공차를 맞추는 것이 툴의 형상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으면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 저희들이 소형 공구를 개발하신다고 하시는데 공구라는 것이 좀 경도도 높고 강성도 좋아야 되지만 요즘의 초용은 굉장히 연성도 좋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로터 가공을 폼툴로 해서 가공을 하다가 4만 시간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한번 딱 부러지면 바로 로터가 바로 폐기가 되버립니다. 저희는 로터 하나 폐기되면 제작 기간이 1년이 밀립니다. 다시 소요해서 다시 가공까지 오려면 1년이 소요가 되고요. 로터 하나가 폐기되면 50억이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1초가 잘못돼서 툴이 파손돼 버리면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툴이라는 것이 저희 엔드 유저 측에서 보면 저는 이 툴이 우리나라의 개발의 속도가 정말 많이 늦다. 저희들 아직도 툴 그러면 국내 업체하고 상대를 할 생각을 갖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늦었다. 그래서 이러한 툴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연맹이 이렇게 잘 연계가 되어가지고 일정한 관심 아래서 지원 아래서 이렇게 좀 개발을 하면 정말 이 산업계에서는 많은 첫째 납기 경쟁력을 아주 많이 높일 수 있어요. 우리 툴 하나 수입하면 보통 4개월, 6개월씩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원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사줄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정말 공급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진정과 어떤 그 사람이 철학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정부에서 거기에 할 수 있게끔 부단하게 이렇게 좀 지원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공급 그 메이커에서 이렇게 잘 역할 분담이 돼서 해주시면 저희 산업계의 저희 엔더유저인 저희들은 공급 각각에 대한 그 뭐 조사할 때의 어떤 그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는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저희들 새로 개발할 때마다 툴을 받아서 저희들 전사학 테스트를 다 해봤고 데이터를 항상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까지는 주어봤지만 피드백 온 게 없었어요. 피드백 온 것이 1%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번 기회로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일관되게 좀 해서 정말 한 5년 내에 우리가 5대 강국으로 툴에 이렇게 쓴다면 저희들은 할 납이 없고 저희들은 그걸 또 이용을 해서 좀 더 많은 효율과 제작 납기를 단축해서 세계 시장에 저희들 또 탑4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을 하실 분은 대구 쪽으로 말씀드린 대구 공구 좀 뭔가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뭐 쪽으로 하셨는데 뭐 지역 경제 산업이 어려운데 선진국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그야말로 내실 있는 그 국가 경쟁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건실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대구광역시에서 홍석준 국장님 오셔서 이렇게 토론을 해 주십니다. 잘 아신 것처럼 대구에는 과거 대한중 지금 대구텍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대구텍, OSG, 신생공업 그리고 쌍용 머티리얼 같은 여러 가지 공구 제조, 공구 재료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텍에 자주 갔습니다. 대구텍의 전신인 대한중석의 사장, 회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의 신하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포스코를 만들면서 그쪽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대거 임원진을 이끌고 갈 만큼 대구텍은 전략 기업이었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됐었냐? 아까 우리 또 자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텅스텐을 강원도 상동 광산에서 수입이 아니라 조달을 해서 했는데 이제 그 IMF 이후에 매각을 하면서 또 매각 구조가 또 어떻게 되냐면 그 대한중석 가공 쪽은 그 이스카 이스라엘 회사에 매각을 하고 또 상동 광산은 또 캐나다 사모펀드에 지금 매각이 된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런 지금 대한중석이 잘 하신 것처럼 지금 승승장구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워런 버핏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한 기업은 많지만 방문을 한 기업은 많이 없고 특히 2번을 방문한 기업은 대구텍이 유일하다 할 정도로 그 워런 버핏이 인정한 그런 기업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 그 공구 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공구를 보니까 밸류체인상 저희가 뿌리 산업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주물, 열처리, 금형 등등과 또 뗄래야 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밸류체인이 잘 가까워져 있는 대구가 적합지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어떤 지원 방향을 우리 권은희 홍원학 의원님과 같이 고민을 해왔고 벌써 저희가 이제 예타를 이번에 이제 한번 떨어졌고 지금 재수인 상태로 지금 기재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 사업에 있어서 R&D 사업은 전국 오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 있는 우리 공구의 여러 기업들하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국가적 정책적 지원을 좀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는 우리 당연히 저희들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공구 산업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협의로 공구 산업 분야에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산중공업의 박병환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공구 산업과 많은 분야의 산업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평가하는 측면이라든지 정말 주어진 예산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는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상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구도 결국 피삭제의 어떤 제품의 이 성질과 정말 연관되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공구 산업의 어떤 경쟁력, 재질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도 아주 정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공구 산업을 우리가 재료 부분, 디자인 부분 그리고 코팅 부분에서 좀 체계적인 좀 지원을 좀 해 나가야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구 쪽의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보니까 물론 우리 대구텍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세계적인 이 대구텍이 이 유한 회사고 또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다른 기업들하고도 조금 네트워크가 조금 부족한 아쉬운 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큰 기업을 우리가 몇 개를 만들어야지 그 큰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작은 기업들이 같이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말하는 어떤 재료 부분이라든지 코팅 부분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산업을 이번 토론회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 예타를 통해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확신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산업부와 더불어 이 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산업자원부의 엄찬왕 과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기계로봇과 과장 엄찬왕입니다. 저희 기계로봇과에서는 건설기계라든지 농기계, 공작기계, 금형, 공구 다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이 공구에 관해서 우리 권은 의원님하고 홍일학 의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하는 업무를 직접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한중 FTA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 9월 달에 우리 모델리티가 합의된 이후에 작년 11월부터는 지금 이제 개별 분야별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계 분야의 경우는 약 1161개 품목이 지금 있고요. 그 중에서 공구는 약 한 80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는 공작기계라든지 건설기계, 농기계 전부 다 한국 쪽에서 우위를 갖고 있지만 지금 공구 쪽은 약 8%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 높아서 이렇게 개방이 됐을 경우에 특히 이제 범용 공구 같은 분야는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중 FTA 그런 틀에서 우리가 좀 더 첨단 그리고 좀 더 고급의 그런 공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TPP도 지금은 참여를 관심 표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결국 거기 안에 일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를 또 고려를 해볼 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공작기계에서 전 세계 시장이 미국 시장의 한 3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공구 쪽에서 첨단 공구 쪽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앞으로 공구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아까 공구 쪽에 정부의 지원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 공구나 소재 이런 부분들은 주력이라기보다는 타 산업의 발전 전략에 이렇게 묻어서 지원은 좀 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뭐 산업기술 혁신 비전이라든지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이라든지 11년도에 신성장 동력 장비 개발에 따른 공구, 또 12년도에 기계 요소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책들이 이제 마련은 됐지만 실제로 지금은 아까 다들 그 토론자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구 산업을 육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그 홍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번에 그 예타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발제 때 다 하긴 했지만 공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986억 원을 들여서 5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타가 지금 보면은 그 현재 금년도의 예타가 그 기재부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듣기로는 한 80여 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4-5개 정도밖에 지금 선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이제 본 예타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예타에 선정되고 나서 이제 계속 평가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 그 선정이 되려면은 좀 계속 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산학연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 반영될 때까지 계속 그런 피드백들을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그 우리 최용식 이사장님도 그 금영 쪽 얘기를 좀 하시고 우리 홍석준 국장님도 대구택이 좀 네트워크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지금 금영 쪽은 뭐 나름 그 트라이얼 센터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금영업계 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업무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그런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양보해주고 위하고 하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이제 성사를 하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끼리도 조금 더 이렇게 긴밀하고 각별하게 좀 서로 이렇게 연결을 좀 하셔서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예타가 통과돼서 또 실제로 사업에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